김정은의 제안, 김정은 큰 그림 그렸다. 대체 윤 대통령에게 뭐라고 했나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또한 하루에 수십 명씩 굶어 죽는 북한 이 와중에 김정은이 또 북한 체제 붕괴 현상이 일어났다. 이어서 더 자세하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의 충격 제안,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대화하자. 또한 김정은의 큰 그림, 남북 수교, 윤석열 정부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소식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절대 윤석열 정부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북괴 김정은이가 왜 대한민국 것들, 남조선, 남반부 해방, 또한 왜 연일 군사 도발을 하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북한의 당 간부들까지 퍼진 이 한류를 잡을 수가 없으니 일단은 당분간은 좀 추스리고 당 간부들에게 너희들 남조선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말아라. 남조선 우리는 두 개의 국가이며 남조선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다 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 김정은이가 계속 군사적 도발의 수위를 높이며 내부 동료를 잡기 위해 김정은이가 지금 군사적 도발의 수위를 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북한의 2030, 4050 당 간부들에게까지 퍼진 이 한류, 그야말로 북한 전역은 지금 이 한류를 잡겠다라며 북한의 국가보위성, 사회안전부, 인민군 보위사령부 모두 총동원돼서 이 당 조직 지도부인 김여정을 필두로 한 태스크포스 팀, 조영훈이가 지금 이 북한의 공권력 기관에게 한류를 잡지 못하면 탈북을 막지 못하면 끝장이다라며 연일 들이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북한 내부, 특히나 당 간부들의 동료를 막기 위한 김정은의 이 내부 잡기용 속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속에 북한 외무성 소식통에 밝은 R 소식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남조선 부르다가 대한민국으로 부르기 시작한 김정은, 그 본질은 드러났고 머지않아 다급한 나머지 충격 제안을 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북한 외무성 소식에 밝은 평양의 R 소식통은 얼마 전 북한 외무성 간부한테 들었다라며 더 이상 수가 없는 김정은, 7차 핵실험밖에 수가 없는데 7차 핵실험을 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나라며 지금 현재 중국도 반간첩법을 시행을 한 이후에 중국에 있는 북한 보위원들도 대대적으로 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과 중국은 사이가 좋은 것 같지만 절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또한 러시아에서 돈을 못 받은 김정은이가 지금 열악한 식량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4년 올해 6월 달에서 8월 달 사이에 또 혹은 추석을 약 한 달 앞둔 그 사이에 김정은이가 윤석열 정부에 대화하자라는 제안을 할 수 있다라고 이 평양 R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평양 R 소식통은 절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의 이 대화하자 제안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라며 김정은과 김여정이가 다급한 나머지 남조선을 골려먹으려고 대한민국 시작했다가 이제는 곤경에 빠지니 어쩔 수 없이 대화하자고 충격 제안을 할 것이다 라며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라고 얼마 전에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조우석의 칼럼, 지금 김정은이 그리는 큰 그림. 엊그제 중앙일보 시절 후배가 연락해 왔습니다. 은퇴 전 국제부와 정치부에서 근무했으니 시야가 넓습니다. 그의 말에 경청하는 건 당연한데 그가 대뜸 물었습니다. 형님, 북한 김정은의 국가 발언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고 쟤네들 노선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뜻한다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그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재래식 접근을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선했습니다. 실은 저도 뭔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관망하던 차였습니다. 후배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김정은의 국가 발언에 대해 북한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걸 자인했다고 통렬하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응하는 걸 일단 이해 못할 건 없지만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큰 시야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실은 얼마 전 김용호 통일부 장관도 그렇게 반응했어. 김정은 발언 이후 북한 외무성이 남북 관계를 담당해도 우린 통일부가 계속 맡는다고 선언했지. 북한이 노리는 건 한반도를 중동처럼 상시 군사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것이지만 우린 말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다짐도 했어. 물론 듬직하지만 좀 고전적인 반응이거든. 그래서 걱정했어. 그러자 그 후배는 말했습니다. 그 느낌이 맞습니다. 지금 미국도 허둥지둥합니다. 김정은 진입하하게 골몰하겠지만 당장 위견이 엇갈리죠. 지난 5일자 조선일보 칼럼에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수석 부소장이 북한은 전쟁을 결심했는가를 보셨어요? 그 글도 결국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고 그 결과 올해가 힘든 시즌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선에서 그칩니다. 김정은이 뭔가 한반도 문제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그게 뭔가를 잘 들여다보자 뭐 그런 얘기인가? 그럴듯한 제안이지만 그러나 그건 뭐야? 핵무기를 써서 국토 완종을 하겠다느니 뭐네 하는 협박은 대체 뭐냐고. 이른바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족이라고 강조하는 강경 발언은 또 어떻게 봐야 하는 거냐고. 후배가 말했습니다. 저도 물론 그게 다소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그건 대내용이고 체제 결성경 발언일 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북한이 취약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단 지금 평양 아이들이 어지럽게 쏟아내는 발언 중에서 뭔가 상투적인 것이고 뭐가 정말 진심을 담고 있는가를 판독해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죠. 저는 말했습니다. 100번 동의해. 예전 냉전 시대에 소비에트의 선전용 신문과 방송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이 크레물리놀로지, 즉 소련학을 한다는 전문가들도 바로 그렇게 작업을 했던 거 아니야? 그렇다면 지금 평양에서 뭔가 쟤네들의 진심을 담은 걸까? 뭐가 중요한 걸까? 후배 기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당장 대남용 방송인 평양 방송을 없애버렸잖아요. 대남 대화기구인 조평통과 범민련 등도 몽땅 해체합니다. 범민련이 뭡니까? 김정은 등 북한 것들과 하나로 움직였던 주사파의 본산 아닙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일성, 김정일의 흔적이 있는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도 철거해 버렸습니다. 좌빨들의 수계인 백낙청이 활동했던 공간인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도 없앴습니다. 6.25 이래의 대남 노선을 바꾸겠다는 신호가 아니면 대체 뭐겠습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맞네. 최근 한두 달 새에 벌어진 일은 단순한 게 아니야. 뭔가
대단한 변화를 예비하는 그 무슨 움직임인 것은 맞아. 자, 그럼 김정은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림은 뭘까? 후배 기자는 말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의 독자적인 대미 수교, 대일 수교라고 봅니다. 놀랍죠? 그런 대대적인 변화까지 염두에 두고 김정은이가 큰 포석을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북한 외교의 패러다임을 다 바꾸고 한반도 문제를 정상관계로 끌고 가겠다는 대전환의 시그널을 지금 보내고 있는 셈이죠. 대미 수교, 대일 수교까지 원한다면 남북 수교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놀라워. 그게 바로 김정은이가 말했던 국가 대 국가의 뜻일 수 있다는 얘기구만. 그럼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미국이나 일본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도 배제 못하겠네. 후배 기자는 말합니다. 당연합니다. 어쩌면 우리 윤석열 정부에게도 이 언더 더 테이블로 그런 메시지를 보냈고 정부도 지금 그걸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윤 대통령이 김정은의 국가 대 국가 발언을 반박하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남북 관계를 우린 통일부가 계속 맞는다고 선언한 것은 그런 검토와 상관없이 정부가 해야 하는 몫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면서 조우석 칼럼니스트는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로만 파악해 왔습니다. 김정은이 그리는 큰 그림이 정말 맞다면 그에 더해서 미국, 일본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몇 년 새 놀라운 변화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후배의 진단은 뚱딴지 같은 게 아닙니다. 그 후배의 말은 차제의 남북관계 담론에서 좌파를 압살할 수도 있고 자유우파인 우리가 문재인의 이니셔티브 질 결정적 찬스가 바로 지금이란 뜻입니다. 사실 김정은에게 버림받은 백낙청, 림정석 등 정북 좌파는 지금 거의 패닉 상태에 몰려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대북 강경파로 꼽히며 윤석열 정부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이영준 세정연구소 이사장 같은 전문가들도 그런 전망을 일정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곧 후속 칼럼을 쓸 생각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친구되는 놀라운 상황까지 가정해 보면서 정말로 큰 그림을 그려볼 생각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우리도 변화해야 할지 모릅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칼럼을 썼지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딴 거 없습니다. 지금처럼만 윤석열 정부 가면 저 북계 김정은 저 2년 이상 못 갑니다. 북한 체제 붕괴 현상 3가지 충격 이유, 김정은 암살 시도, 폭동 등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최근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샌드 연구소가 입수한 충격적인 북한 보안 당국의 문헌 학습 영상 자료에는 이런 내용의 반체제 단속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2022년 상반기 제작한 이 자료는 지방의 중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던 신모 씨가 한국 방송과 녹화물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북한 김정은 체제에 반감을 가지고 반체제 혁명 조직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웃의 신고를 피하기 위해
여럿이 모여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을 시청하고 있는데 북한의 신모 씨와 함께 영상물을 시청하던 주민들 모두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당시에 북한 영상에는 이런 북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신모놈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새로운 당을 창건하고 새 정부를 세운다고 하면서 불순 녹화물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10여 명의 불순분자들과 국가 전복 음모를 꾸미고 미쳐 날뛰다가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신모 이놈은 권총까지 구입해 우리 혁명의 최고 수뇌부, 혁명의 최고 수뇌부를 암살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며 권총도 한 종이 아니라 여러 종이었으며 우리 혁명의 최고 수뇌부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 북한 영상에서는 말했습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당의 강령까지 만들었습니다. 제1조에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새로운 당을 건설한다라고 명시했고 2조에는 새로 조직되는 당에는 상하 차별이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북한 붕괴의 충격적인 이유는 왜 세 가지다라고 강조하는 거겠습니까? 정치, 점 조직이라도 혁명 세력, 북한 전역에 존재할 가능성.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제도권 내의 정당이 아니라 점 조직에 불과한 수준이긴 하지만 북한 당국이 신모씨 사례를 내세우며 자유민주주의를 동경하는 주민들의 통제에 나섰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 내에서 이런 비밀 조직들이 북한 전역에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한국 문화를 지칭하는 괴뢰 문화의 확대를 강도 높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대 사용에 처할 정도로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반동문화사상 배격법 2020년, 청년교양보장법, 청년교양보장법 2021년, 평양문화어 보호법 2023년을 잇따라 만들어 한국의 영상물을 시청, 유포하거나 한국식 말투를 쓰는 경우 최대 극형에 처하겠다고 울음장을 놨습니다. 심지어 북한 김정은 정권은 지난달 29일에서 31일 규율 위반을 감독하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강습회를 열고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 영상, 노래, 말투 등을 감시, 단속하는 북한 관리들은 이를 통해 거액의 뇌물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일 강습회를 보도하면서 당 규율 문제 취급에서 공정성과 엄격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연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법을 통한 단속에 그치지 않고 가정교육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열린 어머니 대회에서 어머니의 역할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 문제들을 일소하고 사회의 단합을 도모하는 문제, 건전한 문화 도덕, 생활 기풍을 확립하고 공산주의적 미덕이 지배적 풍조로 되게 하는 문제를 꼽으며 한국 문화가 북한 체제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붕괴의 충격적인 이유, 바로 첫 번째, 정치, 점 조직이라도 혁명 세력, 북한 전역에 존재할 가능성. 경제, 임금체불로 폭동까지 최악의 지방 경제.
북한 체제에 금이 가고 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 정당 창당 사례와 같은 정치적 영역 외에 경제 분야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난달 11일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을 문제 삼으며 폭동을 일으켰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지린성에 있는 봉제 공장에는 약 2,50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되어 있는데 이들은 4년에서 7년치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불 임금 총액은 약 1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북한 당국은 이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갈 때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미 임금이 전쟁 준비 자금으로 북한에 송금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북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했으며 급기야는 폭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관리 책임자는 폭동으로 사망했고 지배인 등 3명이 증상을 입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정도면 명백한 반동 행위인 셈인데 북한은 오히려 다른 회사의 자금을 끌어와 이들에게 몇 달치 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은 저의 내부 WTR 소식통이 당시에 폭동이 일으켰는데 1명이 사망한 게 아니라 4명이 사망했으며 8명이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라고 저희가 따로 소식을 알려드렸죠. 해외 공장에서 폭동이 일어난 것만도 이례적인데 더 큰 문제는 연쇄 폭동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임금 체불이 이 공장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임금을 끌어다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그나마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으로 견뎌왔는데 이 희망마저 사라지자 폭발 직전이라는 겁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뿐만 아니라 북한 지방의 경제난도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김정은은 지난달 23일에서 24일 열린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본인의 입으로 직접 지방 경제가 초보적인 생필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이를 정치적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북한 양강도에서는 땔감이 부족해 이웃집 화장실 문짝까지 몰래 뜯어가는 일이 발생할 정도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 북한 체제 붕괴의 충격적인 이유, 두 번째, 경제, 임금 체불로 폭동까지 최악의 북한 지방 경제. 사회, 북한 MZ세대 체제 반감 증가, 탈북민 절반 웃돌아. 시장 경제를 경험하며 성장한 장마당 세대, 즉 북한의 MZ 세대들의 체제 거부 현상도 북한 균열, 북한 붕괴의 한 축입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입국한 탈북민은 196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99명이 2030 세대로 나타났습니다. 또 외교관, 해외 주재원, 유학생 등 엘리트 고위 계층 탈북민도 10여 명 안팎으로 문재인 정부 초반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탈북민들의 탈북 이유를 보면 북한 체제가 싫어서라는 응답이 식량 부족을 넘어섰습니다. 2020년만 해도 식량 부족 22.8%, 체제 반감 20.5%를 앞섰지만 이듬해부터 이 비율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북한 체제가 싫어서 MZ세대 탈북민 증가와 연관된 변화로 보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북한은 심각한 붕괴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김정은은 통일과 민족 개념을 삭제하고 철저히 한국과 단절하며 한국의 문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선망을 잘라버리는 방식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징후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최대 붕괴 위기를 가리키고 있지만 머지않아 북한이 붕괴될 거란 예상은 지금으로는 금물입니다. 김일성이가 갑자기 사망했을 때도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이후 30년을 이어온 북한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 붕괴의 충격 이유는 바로 세 번째, 사회, 북한 MZ세대, 체제 반감 증가, 탈북민 절반 으또라입니다. 통일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 지원부라는 지적을 받다가 이제는 북한 인권부로 변모하고 있는 통일부에 대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통일 정책이 180도 뒤바뀌는 건 올바르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만큼 통일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이상적인 통일의 비전을 확립하고 이를 실행할 정책들을 차근차근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통일부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자, 얼마 전에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김정은 정권, 우리는 인권 백서를 전 세계에 뿌릴 것이며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위한 통일을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